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2일 정오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칼을 뽑았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그동안에 참아왔던 발언을 했는데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부드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대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에 열렸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고 있다. 라임 사건 수사에 대해서 이런 발표를 법무부가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턱도 없는 이야기다, 중상모략이다 라고 이야기한 데 대한 추궁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라임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야당 정치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장으로부터 직보를 받고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은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라임 사건의 배우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서 검사들에게 접대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이야기가 나와서 보도를 접하자마자 남부지검장에게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하여 접대받은 사람들을 색출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이 미적됐다는 취지로 감찰 요지를 발표를 하고 추미애 장관은 거기에 근거해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묶었으니 그 모든 일이 허위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 사기 피의자와 법무장관이 한통속이다 하는 세간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당 의원의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또 명언을 하나 남겼네요. 선택적 의심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과거에는 윤 총장을 비호하더니 이제는 윤 총장을 공격을 한다. 그걸 선택적 의심이다. 의심을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한다. 의심을 선택적으로 한다. 요 아주 명언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선택적 의심, 선택적 의심. 왜 이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작년 7월에 열린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그를 옹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기대와 달리 정권을 향한 수사를 했다 이겁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수사 그리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하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을 편들다가 이제는 공격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걸 아주 점잖게 선택적 의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윤 총장에게 라임 사건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최근 옥중 서신, 옥중 편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 한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에 관련 질의를 했는데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었을 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삼성과 관계 있는 언론사 사주와 만났냐를 거듭 질문을 했더니 윤석열 총장은 상대방이 관련된 질문에는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밖에서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지독하게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 의원이 안타깝게도 윤석열 총장의 공정성이 의문이라고 언급하자 윤 총장은 선택적 의심이 아니냐, 과거에는 안 그렇지 않았느냐,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윤 총장과 추미애 씨 사이의 갈등 요인 중에 하나가 검찰 인사인데 그 인사에 대한 비화도 틀어놓았습니다. 전례가 없는 인사였다라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를 비판을 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총장 측근 대학살 인사에서 추 장관의 인사 의견을 총장에게 물었는데 명을 거역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그 비화를 틀어놓았습니다. 팩트를 말하겠다. 추 장관 취임 직후 인사를 드리고 대검 사무실로 돌아오자 장관이 바로 전화를 주셔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하셨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부서다라고 답을 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만들고 검찰총장과 협의해야 하지만은 추 장관이 먼저 대뜸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달라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안으로 몇 개까지 승진하고 수도권 및 지방 검사 배치안을 만들면은 총장이 대검 간부들하고 협의를 한다면서 총장이 인사안을 들고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가 없다. 인사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먼저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본인은 나는 재청권자이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라서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것이라면서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고 의견을 달아서 달라고 하셨는데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저보고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했다. 인사안이 이미 다 짜져 있었다. 그런 법은 없다. 인사안을 보여주는 게 협의가 아니다. 법에서 말한 협의는 실질적으로 논의하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검찰에서 위계 질서가 강한 검찰에서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사의 공정성이 흐트러지면은 군대나 검찰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는데 이 인사에는 오래된 관례가 있었다는 거죠. 관례가.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안을 만들고 그걸 대검찰청으로 통보하면은 검찰총장과 서로 협의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오래된 관례가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항명한 적이 없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이 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아주 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리적 뒷받침이 있으니까 그 말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는데 또 무슨 명언이 쏟아질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